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수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2020년 다들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실은 그 해왔던 일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새 비전도 우리가 만들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 또 우리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한번 새로운 전망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제 뭐 2021년 새해를 4일 정도 앞두고 이런 줌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우리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자문위원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또 코비드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쨌든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또 그런 것과 더불어 이런 상황이 어렵더라도 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도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 세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일이고 주제입니다. 또 이 시대의 화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의 활동들을 한번 점검하고 2021년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건지 또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평화의 한반도 통일에 우리의 민족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조명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오늘 같이 갖고자 합니다. 줌 포럼이고 또 다양한 군데서 다양한 장소에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발제하시는 분들도 짧게 발제를 하시겠지만 또 이따가 질의응답 또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못했던 평화의 걸음을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내세우고 또 특별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2021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번 토론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다들 건강하시고요.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를 드리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좋은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신 이재수 회장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소리가 뮤트가 돼서 서로 들리지 않지만 여기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장에서 이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함께 하고 서로의 호흡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지 마땅하지만 부득이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여의 열기만큼은 현장 참여 못지않게 뜨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박수 쳐라 그러면 박수 치시고 또 손 들어라 그러면 손 드시고 이런 분들 복 받게 되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1부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이 지역에서도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도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 이곳에서도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단체분들, 그 활동가 분들의 그 올해 한 일들에 대한 공유를 또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고요. 또 그분들이 이룩한 그런 어떤 성과들, 또 그런 성과에 대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우먼 크로스 DMZ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현숙 활동가님을 모시고 올해 이뤘던 쾌거들,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숙 활동가님을 뜨거운 함성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워맨 크로스 DMZ 스태프로 그리고 Korea Peace Now 오르게나이저로 여러분들이랑 만남을 하네요. 저는 워싱턴 DC 부근 페어팩스에서 1990년에 이민을 와서 30년 동안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문화 나눔터,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풍물패 천지음, 그리고 워싱턴 희망나비 대표로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Korea Peace Now 활동 소개를 좀 하고 내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고자 Korea Peace Now 오르게나이저 이름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반갑고요. 여러 지역,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슬라이드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오늘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2020년 종전선언 관련 의회 활동 소개라는 주제로 패널을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단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Women Cross DMZ라는 단체의 스태프로 있고요. 그리고 Korea Peace Now라는 캠페인의 미국 내셔널 오르게나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아주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한 부분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워맨 크로스 DMZ는 2014년도에 발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안, 저희 현재 executive director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분이랑 여러 세계의 미국 내 이제 세계 여성들을 조직해서 단체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한반도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고요. 워맨 크로스 DMZ는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들, 페미니스트 작가, 평화운동가, 인권변호사, 교수, 전직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 등등 예술가, 영화 제작자, 또 은퇴한 육군 대령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사라 자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멤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2015년도에 실제 저희 단체 제목처럼 DMZ를 크로싱을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횡단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2명과 페미니스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넘 분들 등등 해서 여성 활동가들이 30명 정도 북에서 남쪽으로 크로싱을 했어요. 북한 분들은 지금 남한으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5,000명 정도 평양에서 여성분들이 배웅을 해주셨고, 그리고 DMZ 쪽으로 오셔서 2,000명 정도가 파주에서 같이 행진을 하였고, 그 철조망을 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많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워맨 크로스 DMZ가 2014년도에 이제 결성이 되고 2019년도에 Korea Peace Now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Korea Peace Now는 Women Cross DMZ, 그리고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F라는 100년 이상 된 UN 여성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그렇게 세 조직으로 지금 함께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Nova Women's Initiative라고 하는 캐나다 오타와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던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캠페인 파트너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9년도 당시에는 같이 캠페인 파트너로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Korea Peace Now라는 인터내셔널 캠페인이 있고 그리고 Women Cross DMZ라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그거는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미국 내에서의 풀뿌리 네트워크, 풀뿌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이제 DMZ 크로싱을 하고 나서 2017년도에 저희가 굉장한 위기가 있었죠. Fire and Fury라고 알려져 있는 트럼프 정권의 화염과 분노,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Fire and Fury,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면서 화염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이제 경고를 막 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 고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계기가 돼서 2018년도에 코리아 그러니까 남북 서밋이 있었고 북미 회담, 남북미 회담 등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캠페인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2018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된 이후 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담론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써 있는 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이루는 사회,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분단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런 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캠페인 활동의 방향이 세워지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명언은 사실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저희 캠페인에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잠시 후에 다시 그 글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2019년도에 시작된 그 캠페인의 목적은 두 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논의 초점을 비핵화라는 그런 초점에서 종전, 평화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 로비 활동을 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만든다. 라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2020년 말기 올해 말달에 이 캠페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다시 이제 리플렉션을 가지면서 내후년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평가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Why Peace Agreement? 왜 평화협정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은 사실 한국 분들한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말로 끝나지만 미국 일반인들한테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키스텝을 설명을 하자면 이제 군비 축소가 필요로 하고 남북 경협을 통한 그런 남북 경협이 곧 평화로운 통일이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북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협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는 총 12개의 모임이 있어요. 지역별로 보자면 10개의 지역에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2개는 전국 모임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모임이고요. 하나는 35세 이하 모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임은 저희가 지역 모임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 분들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평화운동가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하는 모임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넷째 주 화요일 저녁 8시 공부 시간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팬데믹이 왔죠. 그래서 저희 활동에 1월 달에 계획했던 모든 활동들이 참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야 했고, 골도 다시 이제 정해야 됐고 했는데, 아마 여기 평통분들은, 워싱턴 DC 평통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플라이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3월 달에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대회, 그리고 로비,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로비 활동을 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저희 백악관 앞에서 멋지게 200명 정도 모여서 풍물도 막 치고 집회도 하고,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이 이제 초빙 강사로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조이 윤이라는 북한 인도 지원 활동가 분도 이제 막 패널로 이렇게 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상원, 하원, 국회에 방문을 해서 이런 애드vocacy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회도 방문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지역 의원들은 그 당시 이제 올 봄이죠. 남북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됐어요. 워낙 다른 시급한 문제를 다뤘어야 됐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등으로 다른 지역 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런 힘든 시기가 왔지만은 우리의 운동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변환을 해서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지속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학습이라든지 좀 친화, 서로 사귀는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팬데믹 자체가 이 안보 외교 정책이 인간 중심의 안보 외교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제기를 저희들한테 질문을 한동안 던졌던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반도와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어졌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이슈를 계속 이제 관심을 갖게끔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마치 저희는 줌 미팅에 벌써 준비를 해왔던 것처럼, 저희는 사실 전국적으로 미팅을 하기 때문에 줌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줌으로 웨비나 시리즈를 통한 대중과의 만남과 교육을 하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빠른 시기에 저희가 이제 3월 행사가 취소가 되고 4월 달에 벌써 박기범 교수님과 고유경 간사님을 모시고 대북제재 관련된 웨비나를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한식 교수님 강연, 6월에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강연, 7월 달에는 7.27 정전협정 맞이 즈음해서 세대 간의 그런 토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이제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서 대중과의 만남과 교육을 진행을 했고, 한번 웨비나를 열면은 400명에서 6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시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했던 활동이 HRES 152, 종전 평화협정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19년 사진이시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저희 지역에서도 의원들을 만나고 메릴랜드 분들이랑 또 버지니아, 그리고 저희 버지니아 세너터 등등을 만남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직접 의회 방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화상 줌을 통해서 의회 활동 애드vocacy 위크를 진행을 했고요. 6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첫째 주 내내 미국 전국에서 86개 정도의 상원, 하원 의원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23개의 주가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애드vocacy 위크를 하려면 처음에 나는 처음으로 애드vocacy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도 해드리고 한번 해봤더니 우리 지역 의원 사무실 방문하는 거, 회의하는 거 어렵지 않구나. 그런 리액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Korea Peace Network라는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작년 3월 달에 의회 방문을 했을 때
75명이 방문을 했는데 애드vocacy 위크에는 미국 전국에서 200명 넘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드vocacy 위크 때 저희 버지니아 상원 의원 방문을 했었던 것인 기억이 나서. 그리고 이거는 아마 메릴랜드 서베인스 의원 지역 회의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애드vocacy 위크 이후에 10개 지역의 모임에서 2개가 추가가 돼서 올해는 12개 모임으로 모임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grassroots network의 포인트겠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지역을 참여시킬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활동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8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가 재정비를 시작을 해서 Korea Peace Now 그리고 Korea Peace Network 그리고 Peacetree Now라는 3개의 네트워크가 회의를 했고 그리고 9월에는 Black Lives Matter에 대한 토론을 했고 10월 달에는 2021년 캠페인을 논의하기 시작해서 11월 달에는 2021년 캠페인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연말 파티를 가졌습니다. Peace Treaty Now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의 연대체 중에 하나고요. 한국말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참여를 하고 계시고 Korea Peace Network는 반대로 영어권이신 분들 그리고 Peace Action이라든지 지금까지 오랫동안 미국에서 반전 평화 운동을 하셨던 그런 단체들, 미국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 단체입니다. 네,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외에 저희가 일반 grassroots network 활동은 아니지만 advocacy 쪽에서 했던 그런 활동은 아까 HRS 152 종전 평화협정 결의안을 50명의 코스판서를 늘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52명으로 올해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리아 피스 이슈에 대한 챔피언 젠 슈카우스키라든지 일한 오마리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코리아 피스 이슈를 그분들의 트위터라든지 성명서를 통해서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더 넓은 코올리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 미국에서 얘기하는 좀 보수 단체들, 그런 단체들과도 함께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웨비나를 통해서라든지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hawkish narrative라는 거죠. 북한은 악마의 축이야, 악의 축이야, 나쁜 국가야, 비정상적인 국가야. 그러한 그런 미국 내에서의 그런 여론을 조금 바꾸는 것. 그리고 HRS 10112라는 한미 동맹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 그러한 한미 관련된 그런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의 언어로 평화에 조금 더 가까운 언어로 바뀌게끔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Korea Peace Now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주목할 것들은 저희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지만 HRS 152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죠. 이게 하우스죠. 무려 52명의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공식이 필요한 이 이유들을 또 미국 국민들에게 또 미국 정가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끊임없이 2021년에도 이 더 많은 의원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정치인들에게 한반도 전쟁 종식에 대한 저희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풀어나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깐 저희 스태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패널 분들이 말씀하실 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셔도 되고 채팅에 누구누구에게 질문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기록을 받아놨다가 이따 질의응답 시간 또 토론 시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민주시민 여러분, 여기는 미국 워싱턴 근교 페어팩스고요, 버지니아. 저희는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주지사의 명령으로 실외 행사 불문하고 10명 미만만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아주 필요한 인원, 출연하시는 분들하고 촬영, 또 중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술진들 10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이 자리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6시 36분이고요. 다시 한번 전 세계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주평통 청년 공공외교에 대해서 해줄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 협의회 이지영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평통의 청년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지영 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줌을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지영 위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잠시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협의회 청년위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는 짧게나마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외교와 앞으로 평통 청년분과 마스코트인 호이까시미를 통해 어떻게 함께 뿔뿔이 공공외교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랑스러운 민주평통 공식 청년 마스코트인 호이까시미에 관해 잠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바로 앉아있는 캐릭터인데요. 호이까시미는 2019년 12월 바로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 컨퍼런스에서 19기 청년위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공외교 확산을 위해서 제작된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민화 호작도에서도 볼 수 있는 호랑이는 산신의 심부름꾼으로 잡기와 액을 물리치는 구실을 맡아왔고, 또 까치는 저희가 알다시피 복을 부르고 반가운 소식을 상징함으로써 친척과 친구들의 만남을 알려주는 새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짧은 호이까시미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호이까시미 생일 축하합니다.
호이가스미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귀여운 캐릭터는 평화와 화합의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 제작되었고,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지의 해외 지역 회의 행사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 및 공공외교의 상징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호이가스미를 통해 현지인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뿔뿔이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위원들은 현재 세계 각지의 장소에서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그러는 과정에 질문을 하고 다가오는 외국인들에게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설명을 평화의 메신저인 호이가시미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공유하고 지지를 받음으로써 직접 공공외교 사업에 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도 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호이가시미 챌린저 공모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진들이 계속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외교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더욱더 많은 호응을 받을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짧게 외교부에 의하면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공공외교가 처음 시작된 이유는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도에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터프츠대 학장인 에드먼드 걸리온이 에드먼드 머로우 공공외교 센터를 설립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의 공공외교는 냉전 구조 아래 하드파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정책이었다면, 오늘날의 공공외교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서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 뉴미디어의 매체의 발달로 시공간의 격차가 해소되면서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이 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분단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분단 이후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분단 이전을 겪어본 경험이 없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썩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자란 환경에 의해서 관심이 없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잘 아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K-팝, 음식, 문화, 역사, 호이가시미 마스코트 등의 익숙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온라인 이벤트나 행선을 추진하면 재미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풀뿌리 공공외교가 확장되려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국가인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는 일이 하루 만에 이뤄지지도 않고 쉽지만은 않겠지만 청년들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더욱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될 호이가시미와 우리 평통 청년들의 활동이 풀뿌리 공공외교에 중요한 역할이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확장된 앞으로의 미래 공공외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이지영 위원님을 보니까 그 민주평통 워싱턴 이 협의회의 장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울러서 그 민주평통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 풀들, 자산들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다각도로 또 창의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지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 있으시면 지금도 손 드셔도 되는데요. 혹시나 뭐 저 인형이 얼마냐, 사이즈는 뭐 몇 가지가 있나,
뭐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해도 되나 뭐 이런 질문은 없으시겠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하네요. 네, 기회가 되면은 우리 그 남북 정치인들 또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선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워싱턴 시민학교를 통해서 동포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계시는 박기웅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2020년 워싱턴 시민학교의 활동들 그리고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박기웅 교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시민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는 박기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워싱턴 시민학교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의식을 교양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열어왔습니다. 그중에 통일 외교 분야의 강좌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차지하지만 한반도 평화 통일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련 활동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로 요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 그리고 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체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정책이라든가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의회 로비 활동 및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주동포 전국협회, 나카라는 단체와 함께 메릴랜드의 연방상원 의원 두 분을 만나서 종전선언 촉구라든가 이산가족 방문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요구를 했었고, 범동포적 차원에서 메릴랜드 지역의 두 상원 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돌렸습니다. 또한 평화 해외연대 등의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관련 활동들을 할 때 부분적으로 또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강좌 개최인데, 지금까지 서재정 전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남태현 솔스베리 대학 교수, 그리고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 교수, 김창수 전 남북공동사무소 부소장, 그리고 정기열 21세기 연구원 박사님 등을 모시고 강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포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동포들에게 올바른 정세인식과 통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이상 네 가지 활동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웅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큰 박수로 박기웅 교감 선생님을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시민학교가 단순히 시민학교 안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교육과 또 동포사회에 대한 여론을 움직이는 대언론 활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또 주정부를 상대로도 활동하고 있는 주상원 의원들, 이런 정치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아주 좋은 활동들을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연대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했던 일부 순서고요. 그래서 이 일부 순서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경험, 또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활동가들, 어떤 활동을 했었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궁금한 점들이 계시고 또 하실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잠시만 미뤘다가 저희 토론 시간에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2부 토론 순서입니다. 이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평화 정착을 위한 토론인데요. 다시 우리 박기용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발제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이 대한반도 정책, 이것에 대한 전망과 또 저희들이 가져야 할 과제, 우리 박기용 교감 선생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금방 또 다시 제 순서가 돌아왔네요. 제가 원래 이 발제에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앞에 저희 워싱턴 시민학교 활동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발제할 부분은 그 예상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그 예상을 기반으로 한 그 우리의 활동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 바이든 시대에 예상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클린턴 상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오바마 상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즉, 그 페리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대북 포용 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북 적대 정책으로 갈 것인지라는 것인데, 사실 출범도 안 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는 것은 좀 미릅니다. 그 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데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점에서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요약하면 페리인 듯 페리 아닌 페리 같은 대북 정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이 지명된 그 외교 안보 라인들의 대북 인식입니다. 그 최근의 발언들로 이분들의 대북 인식을 살펴보면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 북한 정권은 포괄적이고 비정상적인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둘째, 섣부른 협상보다는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을 통해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셋째,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분들은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이 강력한 압박과 제재라고 봅니다. 그 이전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들도 있는데, 그것은 제재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전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교하고 물샐 틈 없는 공조체제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강경하면서도 또 현실적 협상파이기도 하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조금 진전되면 남북 연락 사무소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그 전략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등의 약간의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북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큰 선물이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지난 2019년 그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소위 정면 돌파라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를 선언했고, 또 적대정책 철회가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이야기도 이미 했습니다. 북한 역시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얼마든지 버텨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내줄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북이 결국은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최근 미중 관계를 보면 그렇게 미국의 희망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은 미중 관계를 좀 살펴볼 건데, 그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나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국제적 이슈에는 협력하고 군사 경제 부분에서는 경쟁할 것이라는 겁니다. 동북아 지형의 안보 지형을 살펴보면 중국에 맞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북중러의 전략적 동맹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이 질식하지 않을 정도의 뒷문을 열어주어 북한이 버틸 만한 힘이 되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페리 프로세스의 내용 중에는 세컨드 패스라고 불리는 두 번째 길, 즉 북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 주변국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 바이든 정부는 일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므로 북핵 문제에 관련은 하되 까다로운 협상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장기적 해결 관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정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페리 프로세스의 첫 번째 길에 잠깐 들렀다가 두 번째 길을 택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페리인 듯 페리 아닌 페리 같은 대북 정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와 인권 문제를 유독 강조해 왔습니다. 즉 북한은 핵도발로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고 포갑적인 독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고 북한 사회를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기까지는 군사적 압박과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미국의 시각이죠.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북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쩌면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여러 차례 실시하는 북한을 타깃으로 한 군사훈련을 포함한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북이 핵을 더욱더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전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를 이유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또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는데 민간인들의 교류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이 핵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열리고 한반도 평화정책의 시계는 빨라지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제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는데 단지 체제가 다르다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경제적으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휴머니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북한 정권의 독재 정치, 폐쇄 정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7년 제7기 3차 정례회에서 병직 노선 중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남의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간 것도 그리고 2019년
20시간 가까이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간 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실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내년 초에 있을 제8차 당대회의 가장 큰 목표도 사회주의 경제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강국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 문제 그리고 자국의 국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상 주민들의 삶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에 더 관심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비난 이전에 제재 해제, 특히 민간 민수 부분 관련 제재 해제는 어쩌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대북 적대 정책을 대북 포용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시각을 미 주류 사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평화 공공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들리시나요? 네. 네, 꿀 같은 목소리 들리시면 오른손 있습니다. 네, 저희 박경 교감 선생님께서 바이든 시대에 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은 구체적인 정치인들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가 또는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들, 북에 대한 이 태도를 포용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포용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활동이 모아져야 하겠다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망과 과제에 이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1년도에 우리 시민평화단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조현숙 활동가님을 모시고 두 번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orea Peace Now 풀뿌리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캠페인을 저희가 되돌아보고 2021년부터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단체, 네트워크를 넓히고 밝히며 기반을 다양화시킨다. 특히 이제 청년이라든지 한인 종교 그룹 등을 타겟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캠페인을 하려고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캠페인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아까 류은호 선생님도 잠깐 채팅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HRS 152 결의안이 이제 폐기가 된다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저지난달부터 로카나 의원, HRS 152를 최초 발의한 의원이시죠. 의원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최대한 빨리 다시 이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 것은 몇 명의 공동 지지자가 있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게 논의화가 되고 이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결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느냐, 상정이 되느냐, 투표를 하게 되느냐라는 문제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인원들이 저희가 이 advocacy를 활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 지역에서는 타겟을 하고 있는 의원이 엘리키 시티 콜롬비아에 계시는 존 사르베인스 의원. 내년에는 코스폰서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페어팩스인데 제리 커널리 의원. 어쩌면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은 나도 코스폰서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금 진보적인 그리고 친한적인 그런 의원들을 타겟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박기웅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확실히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자, 활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군사훈련은 판문점 선언에도 위반이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최근에 전단지 살포 그 법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판문점 선언 4.27 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선언에서는 이제 한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military exercise를 이제 조금 하면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소규모로 좀 축소가 돼서 했지만 만약에 내년 봄에 이 대규모의 이런 군사 훈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대규모로 이거를 반대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Veterans for Peace라고 미국의 이제 재향군인의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의 분들이 아마 나서서 같이 좀 앞서 주실 거고 그리고 교육 웨비나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USROK 그런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을런지 그런 논의가 내년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북한의 미국 시민권자면 북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있게끔 다시 North Korea travel ban을 lift하자 그런 캠페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상 가족들이 방북을 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3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신 그런 세대들의 3세들이 나의 뿌리가 북한에도 있다, 북에도 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에 사셨다더라. 나도 북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남북 이제 이상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그런 교육의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 가지의 캠페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Korea Peace Now 풀뿌리 네트워크 DC 챕터. 저희가 DC, 워싱턴 DC에도 불구하고 챕터가 없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DC 챕터를 열자. 더 많은 평통이라든지 그리고 평화 운동을 하시는, 단절 운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함께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Korea Peace Now Grassroots 네트워크 DC 챕터를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공공 외교를 같이 협심을 해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깊이 있는 만남 통해서 시민 활동을 더 진행을 해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연석 활동가였습니다. 주요하게 아주 세 가지 부문에서 활동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 조연석 활동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민주시민들 중에 평화를 사랑하시고 연대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조연석 활동가와 함께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발제자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간사님 박준영 간사님을 모시고 우리 민주평통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2021년 이 평통의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갖는 시간은 그동안 저희 민주평통이 시민사회단체와 어떻게 연대해 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공공외교를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참 거창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1980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이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5개의 지역회의 아래 43개의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한 3,600명의 해외 자문위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싱턴 협의회는요, 지금 120분의 자문위원이 계시는데요. 지금 2년 임기 중에 이제 한 8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사실상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그 비대면 행사로 변경되어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난 19개의 활동을 돌이켜보고 있는데 우리 본연의 임무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비전과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위한 많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포들에게 전파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은 저희 지역사회 협조 아래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특히 그 동포사회 단체장이나 동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협의회와 한인회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8기하고 19기를 통해 평통 활동에 있어서 이제 커다란 차이점은 시민 활동가들의 연대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인데요. 이는 그 시민 활동가들에게는 부족한 인원 동원이나 활동 자금 등의 간접 지원을 통해 사업을 펼쳐가고 평통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공공외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동포사회와 미주류사회의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보하고 보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통일 공공외교 아젠다를 만들어서 함께 한다면 더욱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종전선언 촉구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지지 성명 등 어떤 아젠다를 갖느냐 하는 것에 중요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곧 이어 있을 20기 그 자문위원 인선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실질적으로 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홍보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저희 민주평통은요, 최근 신설된 그 공공외교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또 공공외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인사들을 명예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여서 저희가 함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동포사회 현장에서 그리고 미주류사회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한 후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평통에서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반면에 평통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너무 영역을 확대해서 좀 필요하다 하고 호소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긴 한데요. 이 평통의 조직은 헌법기관으로서 한국으로부터 사업 승인과 지원을 받아 활동을 해와서 다소 단단한 조직과 자금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2년간의 임기 동안 자문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부적으로 각 분과위원장과 소속위원들에게 공공외교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권장함으로써 자문위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하고 비대면의 환경 속에서 공공외교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그 발제하신 두 분의 그 시민 활동가들의
활동을 이제 통해서 보셨는데요. 사실 그분들의 하는 활동이 평통에서 하는 활동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을 저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연대해서 하면 우리가 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단지 워싱턴 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그 지역의 그 세계와 더 많은 많은 그 시민 활동가들하고 연대한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마지막 발제는 역시 그 간사님답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진보나 보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한국계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런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대하고 그런 성과를 같이 나누면서 평통이라는 조직은 평통이라는 조직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발전하고 또 우리 워싱턴 이 지역에 있는 한인사회도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일을 해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주 큰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영 간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준비한 토론 발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판문점에서 한 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장면을 어느 누군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게 되는 이런 세상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또 여기 계신 오래 사신 분들께서도 한국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이런 세상을 줄 꿈에라도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생충도 생각이 나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2021년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 마음대로 사회주의자인 사회자 마음대로 질문하실 분들 아까 이렇게 채팅 적어주신 분들 말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자, 첫 질문자는 접니다. 저기 워싱턴 친구. 네, 이제 제가 봤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첫 질문자는 저예요. 네, 주최 측에서 요청하신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활동가나 박기웅 활동가 또는 박준영 간사님 또 이승 위원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질문 내용입니다. 자, 지역 교민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량과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시민단체나 또 아니면 우리 평통이나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같이 지원하고 연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준영 간사님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통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반도의 그 통일 정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홍보함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 이곳에 있는 지역사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만약에 움직인다고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하고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가 보여주고요.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찾고 또 그렇게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 많이 찾아서 저희 같이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알게 모르게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한 기에 뭐 19기면 19기, 20기면 20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통일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사회를 대변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와서 같이 연대하고 지원하는, 그래서 함께 이제 공생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평통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는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이청영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대답할 분들을 지명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그 발제 참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조연숙 위원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또 나머지 시청하신 우리 모두도 한 번쯤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6.25 때 유엔군을 통해서 참전한 16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행히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 그 국민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한 그 16개국의 그 국민들이 만든 그 시민 단체가 워싱턴 안에 있으면은 또는 미국 내에 있으면은 그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의 그 통일의 문제라든지 또는 종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조연숙 위원님이나 또는 우리 박준영 간사님도 한번 그 같이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저희가 6차 회담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또는 북한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또 그 시민 단체가 연락이 가능한 그런 시민 단체가 있으면은 또 그쪽도 6.25에 참전 국가는 아니지만 또 뭐 적대 국가였던 적도 있지만 우리의 그 통일 문제를 또 6차 회담의 그 참가국 일원인 나라의 그 시민 단체로서 같이 한번 의논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토론회에 그 단체들을 뭐 16개국을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몇 개국씩 나눠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실제 그 국가의 그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조연숙 활동가를 지목을 해주셨고요. 질문 내용은 1. 6.25 참전했던 그 16개 나라의 그 출신들이 만든 미국 현지의 단체들이 있으면 그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 과거 이제 그 비핵화 회담 때 참여했던 6차 회담에 참여했었던 미국과 이렇게 그 북한을 제외한 당사자를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계획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답하시기 전에요. 저희 스태프들 그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조현숙 활동가님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저쪽에서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6.25 참전 용사들 관련 단체들과도 연락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Korea Peace Now 전체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 연락을 하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어느 단체이건 특히 또 6.25 참전 용사분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일본이라든지 그런 다른 나라의 경우 외려 평통이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박한식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달 박한식 사랑방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박한식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서 뒷구리 자리에서 참여를 하신 분들이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계세요. 중국, 일본, 아직 러시아에서는 들어오고 계시진 않지만 유럽 등지에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네트워크가 조금씩은 형성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평통은 이제 전 세계적인 단체니까 평통에서 조금 더 그런 주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한국통일부에서 그런 활동을 주도를 할 수 있다면은 저희는 또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 같이 시민사회끼리 만나는 그런 자리든지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활발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지명을 해볼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위로 5줄, 옆으로 5줄. 한 분 제가 선정해서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그 내용 참여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저기 유은원 위원님. 네, 유은원 의원님 잘 들으셨죠?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채팅창으로 저기 박기웅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전달이 됐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세요? 저기 박기웅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제가 두 가지 정말 감명을 받은 것이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북한이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그 70년 동이나 봉쇄 정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힘들게 그 생활하게 방치한 거 굉장히 반인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요. 어찌 보면 상당히 이게 동전의 앞뒤면 같기도 한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 전에도 그렇고 북한의 인권을 앞세우는데 사실은 70년 동안 이 대북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UN 그 제재로 인해서 저희 한반도에서도 이 팬데믹 시국에도 북한에 마음껏 의료 장비 같은 걸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반인류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70년 동안 상당히 그 반인류적인 행동이 북한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별로 한 것이 없으면서 인권을 앞세운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그 이중적인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통탄을 하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박기웅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이 이제 그 오바마 2기가 됐건 3기가 됐건 아니면 어찌 됐건 떠나서 이 대북 적대 정책을 이제는 대북 포용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개에 직접 우리가 한반도를 보는 미국의 시각이 지금 굉장히 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게 별로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은 적대 정치를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자꾸만 힘이 더 크고 뭐 네오콘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는데 저희가 그 시민협회라든가 시민단체, 평통, 이 워싱턴 정가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우리의 그 대북 포용 정책을 이 바이든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질문이 상당히 기신데. 질문은 마지막 한 줄이에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대북 포용 정책을 어떻게 이 정부에서 행동으로 실천을 옮길 수 있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혹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죠.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크 씨가 지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국내에 들어왔을 그 여시제라는 단체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한미 동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는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고 남북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안보 면에서 양다리를 서로 그 삼각경기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어느 한쪽이 너무 낮거나 뒤처지면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말로는 동맹국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좀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어놓으면 한편으로는 미국이 따로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가치 동맹이라든가 안보 동맹을 내세워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더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평화통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 동포들은 여기 동포들대로 미국의 여론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달라.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로비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동포들 특히 투표 가진 시민권자인 우리 동포들이 그런 의회 로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동포 단체들이 범동포적인 캠페인을 벌리면은 거기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좀 캠페인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재정적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러비 활동을 하든지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이 한국뿐 아니라 동맹 관계인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내는 그런 일들이 2021년에도 역시 꾸준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얼굴이 안 나왔어요.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면은 저기 파란 셔츠 입은 분이 저네요? 제가 예, 그러면 이재수 회장님. 예, 제가 질문 겸 한번 그 요즘 그 한국에서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금지법 통과에 대한 미국 정계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특별히 뭐 공화당 그 뉴저지 스미스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를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 정부나 한국 국회가 그 남북한의 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으로 처리된 이 금지법이 미국 내에서는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좀 더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이런 미국 의회나 또는 언론이나 또는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좀 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시민사회에 그냥 코리아 피스 나우나 또는 워싱턴 시민학교 등 또는 나카 그러니까 미주동포 전국협회 등 이런 그 국회 또는 의회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에게 한반도 문제를 홍보하는 이런 조직들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뭐 KPN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신지 우리 조윤숙 대표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워싱턴 희망나비 대표이긴 하지만 KPN 대표는 아니고요. 네. 오늘은 KPN 활동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바로 크리스 스미스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지역구에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단체 중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했고, 그 지역 유권자들 몇 분을 지금 벌써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실이랑 미팅을 요청을 해놨고요. 아직 연말이어서 아마 미팅 요청이 수락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 의원이랑 같은 코체어, 그러니까 인권협의회의 같은 공동의장으로 있는 매사추세츠 지역의 맥거번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거번 의원실은 민주당이고 좀 진보적인 그런 분이세요. 크리스 스미스는 공화당이시고, 민주당이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후의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맥거번 의원실에도 연락을 해서 같은 공동 의장이니까 우리의 입장은 이러하다. 지금 우리는 한국 정부를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적으로 막고, 저희도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언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활동들이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마지막 질문 순서까지. 네?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손 들었다. 왼쪽 위에. 장선명 씨.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기 화면하고 달라서요. 예, 우리 장선명 씨 위원님 질문 해주시겠어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선명 여성분과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듣기만 해서 혹시 스킵한 게 있어서 그러나 싶은데 여성들의 이번에 주 연방 의원이 여성이 3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남성분의 앤디 김 같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공공외교 관련해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라인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포괄적인 단체들 간의 연대 속에 있는지, 그리고 또 앤디 김 같은 분은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화 코드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 의원 2명이 있었잖아요. 영김과 미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외교나 남북 문제에 어떤 식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제 첫 번째는 요번에 하원에 당선되신 한국계 의원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과 어떤 채널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는 채널들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말고 한국계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런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답변해 주실 우리 현장에서는 조현숙 활동가께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메릴랜드 스트리클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달에 있을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 전국 회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아마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시애틀 지역에 계신 분들, 워싱턴 주니까요. 그분들도 벌써 연락을 하고 계시고, 저희 코리아 피스 나우 이슈에 대해서 벌써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HRS 152 공동 지지자이시고, 하지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영킴이랑 미셸 파크스 그 두 분이시래. 두 분 다 공화당 의원이시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희망이 없다라고 벌써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 지역 분들 모임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을 하고 있는 하원 의원 2명이 한국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좀 중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지아 상원 캠페인 때문에 이분들이 조지아로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 조지아 코리아 피스 나우 코디네이터이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코리아 피스 나우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라고 표명을 했고, 그 두 분이 그래도 좀 경청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었고, 보좌관이랑 한번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치마만 입었다고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하이힐 신었다고 뭐 여성은 꼭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의 운동이랑은 얼마나 같은 걸음을 할런지는 내년에 이제 얘기를 시작하신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NPP 의원이라든지 한국에서 만약에 다른 의원들이 한국 의원들과 좀 만남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사실상 2020년 마지막 공식 행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수 회장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전역뿐 아니라 우리 해외에서도, 그리고 또 한국에서들까지 함께들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이 토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의 첫걸음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아직 우리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그것이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저해한다든가 또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에서 아주 작은 사건으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는 생명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 얘기하면 서로서로 잘 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는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적 상황을 막는 것이다. 거기에는 한미 군사 훈련도 있을 것이고 대북 전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의 그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1년 우리 여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전망한 대로 그리 밝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폭넓게 연대하고 힘을 모은다면은 결코 넘지 못할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오늘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우리들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그리고 통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온 민족이 함께 힘을 모으고 싸워 나갈 때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에는 그동안 못했던 연대의 폭을 대폭 늘리고 협조의 폭을 대폭 늘리고 서로 간에 어깨 걸고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도 모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길 바라고요. 더더욱 우리들의 소원인 한반도의 평화가 한 걸음 크게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또 저 멀리 무슨 유럽에서 뭐 시드니에서 또 독일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참여하신 우리 청년위원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주를 그냥 박스로 사다 드리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내년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질문해 주신 분들 조금 더 많이 받으시고요. 자, 2020년 워싱턴 시민사회 공감 포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풀뿌리 공공외교 오늘 100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뜨거운 열기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국 버지니아입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워싱턴 협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싱턴 협의회 최고. 워싱턴 협의 수고하셨습니다. 이가슬님,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들 뭐 이거 뭐 일일이 다 인사를 막 드려야 되는데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되나?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저기 보면 되구나. 그래요 우리 전영민님 감사하고요. 우리 박지린님 부끄러 감사하고요. 예, 이성빈 강주 회장님 혼자서 네. 하시는 박성희님 우리 이지영 위원님 발표 너무 잘했어요. 마음에 들어. 우리 이지영 위원님 너무 좋아요. 이제 들어왔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김태균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또 전영민님 네, 건강해요. 소통상 여기 좋은데 가면은 꼭 연락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또 되나요? 네, 정말. 지라스 씨도 들어왔네. 아이고. 아니면 다들 안 가는 거죠? 오래간만에 헬로우하려고 보니까 아까 떠나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시즌 어게인이 뭐야?
그냥 수고. 그래요. 자영 씨도 아까 이름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후보님도. 본 거지. 회장님 멋있으세요. 수고 멋지세요. 우리 박건희 씨도 들어왔었는데요. 나갔구나. 인사를 못했네. 오케이.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여기서 보니까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요만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요만했어. 살이 빠졌어요. 좋네. 저기 우리 자문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하여튼 그 연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새해 우리 줌 미팅으로 우리 자문위원 전체회의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신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일이 이름 못하지만 다 반가웠어요. 예. 반가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나가보겠습니다. 수고님. 네네. 김현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는 막 밥하려 손님이 잠깐 오셨었어요. 뭐 픽업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집어 쓰고 이제 밥 다 해놔가지고 픽업하면서 막 봤죠. 너무 반가우세요. 건강하시죠? 네네. 빨리 뵐날 기대할게요.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저 나갑니다. 네. 자, 그럼 안녕. 같이 나가요. 하나, 둘, 셋.